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위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꽤 숨가쁜 양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찾았는데요.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40분까지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사람을 끌어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브리핑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리적을 행사했지만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고 현장의 부상 우려가 받아들여져 중단이 됐다. 장윤 변호사님. 네.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없고 실제로 내부로 들어간 보기가 없기 때문에 한 대략 100분, 90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보통 체포영장 집행의 아주 전형적인 경우는 도주한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데려옵니까? 수갑 채워서 강제로 인치합니다. 그게 공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체포영장 발부돼서 경찰서로 잡혀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가보면 수갑 채워서 기둥에 묶어둡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환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 특검 사무실 조사 그 책상 앞에 앉히는 법원의 허가증이 나온 겁니다. 이걸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하나의 표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진술거부권 어차피 행사할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끌어내느냐? 그러면 일반 피의자들이 내가 도둑질을 한 건 맞는데 나 어차피 진술하지 않을 거다. 그냥 기소해라. 내가 왜 당신들한테 강제로 끌려가야 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긍기를 전직 대통령이 흔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손을 대면 이 부분을 강요죄로 문제 삼겠다. 이 변호인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법적 절차에 완강히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장윤희 변호사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혜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윤 전 대통령 측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검사 10여 명, 수사관까지 달려들어서 의자째 들다가 윤 전 대통령이 떨어졌다. 팔이 아프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제발 놔달라고 부탁했다. 어떻게 보세요? 특검도 무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 특검은 무리한 걸 떠나서 무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하는데 도망간다든지 저항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 달려 들어와가지고 경찰들 달려 들어와가지고 제압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수갑도 채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 그다음 심지어 정청래 대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불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커튼이든지 돌돌 싸가지고라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결국 못했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특검은 무리한 걸 떠나가지고 완전히 무능한 그러한 그 특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기 광화문 특검 사무실까지 구인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 도둑질한 놈이 이렇게 그렇게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예. 도둑놈이 끝까지 내가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봤자 진술거부권 한다고 이야기해도 예. 그게 먹히는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예. 그렇게 가가지고 그 구인당에서 갔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재판에서 판사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 범죄를 자백하는구나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큰 의미도 없는 집행을 하려다가 오히려 특검이 망신만 당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빨리 기소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나. 조사 없이 그냥 재판에 넘기는 게 낫다. 어차피 조사가 되지도 않고요. 예. 데리고 와봤자 진술 거부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동 자꾸 해가지고 더운데 국민들 열받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뭐 도둑놈은 도둑놈 하셨는데 이건 이제 비율을 거치게 한 거지. 특정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여기 의자째 들다가 끌어내려다가 떨어졌다라고 윤 전 대통령 주장했고 참 이런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도 제가 전해드린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 얘기는 다칠까 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쳤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변호인 접견실로 옮겨서 변호인들과 접견을 1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아까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리에 부딪힌 털이라든지 그다음에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팔에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통증을 좀 호소하셔가지고 급하게 제가 교도관에게 얘기해서 진료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접견이 끝난 다음에 11시쯤에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추후에 관련자들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죄와 관련해서 고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집행에 참여한 특검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법리 검토는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는 법리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법적 대응하겠다. 한 80분, 90분 정도 완강한 거부. 이건 대단히 애들로서 표현한 거고 뭐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을 꺼내라고 하겠다.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떨어져서 의무실로 갔다라고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염좌 통증. 급하게 교도관의 진료를 부탁해서 접견 후에 의무실로 갔다.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감금죄로 고발할 거라고 했어요. 지금 윤 전 대통령 몸이 좋지 않다. 근데 잠시만요. 저희가 뉴스탑10을 진행하는 중에 교정당국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집행 과정을 협의했고 그리고 강제 인치를 포함 세부 절차 등을 협의했다. 그래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집행을 중단했고 물리적 동반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다. 부상 우려로 집행이 중단됐다라고 법무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법무부의 얘기는 윤 전 대통령 의무실로 갔지만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법무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무부에 의무실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의무실에 의무실장이 있으니까 의사인 의무실장이 검토를 했는데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엄청 많이 다치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전문가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발표 내용으로 본다면요.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병원에 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여론을 자꾸 환기시켜가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말을 들으면 막 흥분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의료실장이나 의무실에 있는 분들은 의료진이잖아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크게 건강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구치소에 대기할 걸로 보여집니다. 의무실 갔다 염좌 등을 호소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무부는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다. 뭐 이것 또한 진실고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무산이 됐는데 양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현정님 일단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특검의 브리핑을 많이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특검은 공식적으로 화요일과 금요일에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속옷 논란처럼 특검도 여러 가지 브리핑을
어떻게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는지를 소상히 브리핑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말을 아낀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지금 지난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치를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이고 전직 대통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는 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조차도 본인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법치주의를 항상 이야기했던 대통령으로서의 저는 전직 대통령 자세가 아닙니다. 즉 본인이 출두를 해서 예. 거기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돼요. 자, 근데 체포영장 자체를 이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는 법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장관 시절에 만든 게 뭐냐면 형사 규칙에 따르면 당시에는 포토라인에 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 바로 이 본인이 거부하면 바로 이제 지하실을 통해서 출두하겠어요. 그 요즘은요 이 밤샘 조사도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당시 피고인의 조사자의 피의자의 어떤 인권을 중요시했던 게 바로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다 옛날에 그때 만들었던 게 민주당 정권 때 만들었어요. 예. 근데 왜 이 규칙을 왜 윤 전 대통령에게만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 특검은 왜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전 잘 이해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지금 윤 전 대통령 어차피 본인이 지금 받았겠습니다. 이게 진술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근데 굳이 아니 도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교도관을 투입을 해서 지금 10명이 들쳐나오게 하면 당연히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는 실익이 뭐죠?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전직 대통령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러면 이게 왜 그럼 특검은 굳이 특검이 뭐 모든 권한을 다 받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안기부처럼 뭐 고문할 수 있는 권한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이런 형태를 통해서 오히려 이 수사의 어떤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일이 아까 했던 그런 브리핑을 안 하는 것도 저는 그런 조치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하는 거 오히려 국민들이 정말 더 짜증나게 하는 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특검도 뭐 싸잡아서 두 양측 다 비판하셨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힌 윤 전 대통령 측인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왜 당당히 수사받으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의 비판 목소리와 함께 특검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습니다. 2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1위를 만나보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회장님 전화가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셨어요. 예, 다음 거 볼까요? 무개념이 한둘이 아니다. 더워서 무개념이 됐냐라고 하셨고요. 이춘석 의원은 특검을 안 하나요? 아마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춘석 특검안도 낸 것 같은데. 예. 2년 형기의 절반도 안 채웠는데 벌써 사면을 한다니라고 조국 전 대표 관련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죄가 사라지냐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얘기까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